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작년 말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서울 내에서는 노도광, 서울 외부에서는 폭등 중이라는 수용성, 그리고 이제는 오동평이나 남산광, 구리까지도 오른다고 하며 전국 방방곡곡에 투기 수요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지난 1월 16일 국토부의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입주계획서에서는 1, 20대들이 실질적으로는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부모의 차명계좌로 각각 68%, 54%가 주택 구입 목적이 임대로 나오는 등 불법, 편법적인 투기도 아직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 외에도 최근 30대들에게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지난달 방송한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마용성 등의 30대 수요들이 이자를 월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내가며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사례가 나오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죠. 부동산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저들이 하락할 것이라는 불안감 없이 어떻게 이렇게 배짱 있게 대출을 받아서 투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자신감을 심어주지 않으면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최근 유튜브나 카페, 단톡방,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다시 스타 강사들이 활개를 치면서 이들에게 투기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4부에 걸쳐 연합뉴스에서 시리즈로 연재하며 이들의 행태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이 어떻게 투기를 유도하는지,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와 함께 저들의 의도를 파헤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기사에 나온 스타 강사들의 이야기를 볼까요?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공인중개사이자 10년 이상의 부동산 실전 투자, 임장 경험이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A씨. 서울의 부동산 정보와 임장과 관련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운영 중이며 카톡방 내에 참여자만 1,500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총선을 출마하기로 결정하자 선거 사무실을 내는 곳은 종로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창신동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장과 같은 당이기 때문에 윈윈하는 관점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죠. 2007년 뉴타운에 지정됐다가 주민 반대로 2013년 지정 해제된 창신동은 2014년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곳인데요. 서울 창신동 지역 분석 유료 임장 내내 참여자들에게 이낙연 전 총리가 당선될 것을 전제로 2시간 동안 재개발 재추진 가능성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주입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서울시장과 같은 당이기 때문에 윈윈하는 것 이전에 현 대통령과 같은 당이기 때문에 먼저 같이 윈윈해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 말이죠. 10년째 공회전을 하고 있는 사직 2재개발 구역에 대해 행정적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가야 할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짜내겠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반대로 교통이 원활한 종로로 개선하겠다며 삼성과 용산 구간 신분당선 연장 추진을 말한 만큼 핵심은 재개발이 아니라 교통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또 저희가 이전 서울 아파트 부족 영상에서 현재의 서울 집값 문제는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 세력들이 집을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듯 현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서울의 문제는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못 박았는데 자칫 투기 수요가 몰려올 수 있는 재개발을 그렇게 대책 없이 추진할까요? 게다가 설령 추진한다고 해도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렇게 돈이 안 된다고 말하던 재개발을 이제 와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말하는 것도 웃기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거지병법을 말하는 유튜버 B씨. 자꾸 투자자라고만 이번 기사나 예전 PD수첩에서 소개하는데 엄연한 부동산 투기 관련 상담을 해주는 회사 대표라는 사실을 왜 언급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예상 효과와 전망을 말하는 강의에서 수요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대책의 풍선 효과를 더 강조하며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예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직전에도 분명 풍선 효과는 몇 달 가지 않았고 이후 그 이상의 급격한 하락이 왔음에도
부동산 투기를 오래 해보고 회사까지 운영했던 사람이 이 일을 몰랐을 리 없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분명 대책이 강화된다고 계속 말했고, 그 타겟은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는 신축이나 재건축 등 고가 아파트가 될 것을 여러 번 암시했음에도 작년 11월에는 서울의 대형 아파트 66개를 찍어주며 누가 봐도 해당 단지에 투기를 유도하는 영상을 올렸었죠.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럼에도 이 기사에도 아주 헐도록 빨아주는 댓글이 있는데, 분명 대형 아파트 66개를 찍어줬음에도 그냥 서울 전체를 얘기해준 것이라며 어떻게든 감싸주고 있는 댓글이 기사에 남아있네요. 저희 강사님 어떻게든 투기 선동 이미지에서 빼려고 쫓아다니면서 거짓 댓글을 다는 게 종교가 따로 없을 정도네요. 세 번째로 보실 부동산 스타 강사라는 CC의 경우 작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 대여방에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전용 196.8제곱미터가 62억 원의 매물로 나온 화면을 캡처해 올리고 급매물 가격이니 무조건 사야 한다고 했지만 마지막 거래가 2017년 24억인데다가 아무 이유 없이 올랐던 네이버 부동산 시세도 60억을 넘은 적이 없는데 62억으로 나온 것을 왜 급매라고 올렸을까요? 급매라고 속여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했지만 인터넷이 발달되었으니 결국 본인이 사기꾼이라는 것만 증명되었을 뿐 팔릴 리가 없죠. 공인중개사이자 유튜버인 D씨는 자신이 있는 방배동에 부동산을 권유하는 영상을 만드는데요. 해당 영상이 올라온 건 작년 6월, 작년 4월 서리풀 터널이 개통해서 한창 거래량이 오르고 있고 5월부터 강남 3구의 상승세가 시작된다고 하자 오를 것이라고 예측한 아주 단순한 분석이죠. 게다가 추천하는 것은 죄다 신축 빌라인데요. 신축 빌라는 하나만 분양시켜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중개사 입장에서는 아파트에 비해 수익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필리핀 쪽 한 건설회사와 연결해서 그쪽 매물만 추천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국내 사람들에게 팔 경우 보통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으니 본인에게 수익이 더 좋은 걸로 갈아탔네요. 해당 물건들은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일 가격이 오르더라도 팔아서 수익을 내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소개해서 팔아치워 수수료 먹는 사람만 좋을 뿐 사는 사람들은 추후 후회할 것들만 소개하는 거죠. 부동산 투기 강사 이씨는 월 55,000원에 유료 단톡방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리는 사람인데요. 여기에 12만원의 참가비까지 받아가며 버스로 오산, 평택 등을 돈다고 하네요. 아무 이유 없이 시세를 끌어올려 해당 지역의 실수요들이 죽어나가게 하는 쓰레기 짓거리인데요. 이전 스타 강사 영상에서 말했듯 이렇게 부동산 쇼핑을 하면서 갭투기한 지역들은 결국 이전에 들어왔던 투기 수요들이 비싸게 팔면서 그 가격에도 자신들이 사니까 오르는 것처럼 보일 뿐 잠시 동안은 추격 매수가 붙다가 금방 메리트가 없어 급락해버리게 되죠. 그러니 지금 평택이나 오산 사면 당신들 돈으로 오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산다면 팔 때는 그 이상이 하락할 것이고요. 부동산 스타 강사라는 FC는 예전 비싼 컨설팅 가격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람인데요. 아직도 1대1 스페셜 미팅이라고 하며 회당 165만원의 비용을 받았으나 투기 유튜버로 걸릴까 쫄아서 바로 내린 상황이네요. 카페의 홍보 문구에도 수많은 분이 FC를 만나 부동산으로 인생 반전을 이뤘다고 하는데 참으로 정직한 문구입니다. 재작년 PG수첩에서 수강료 1000만원에 부가세 100만원까지 내며 강의를 들었던 한 수강생의 사연을 보면 부동산 투기의 3대 금기 중 하나인 미분양된 수익형 호텔을 추천해줘 본인이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동안 수강생의 인생은 지옥으로 반전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뇌에 LNG만 찬 강사의 강의를 수백에서 수천씩 내고 듣고 애물단지인 추천 물건을 사는 것보다 더 돈 낭비가 있으면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이전 갭 투자로 망한 영상에서도 다뤘었던 부동산 강사 G씨는 현재 범법 행위로 무리를 빚고 있는데요. 대부업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라고 하는데 내용인즉슨
갭투기를 했다가 손해보게 생겨서 손절하게 생겼을 때 고의경매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본인도 사용하다가 형사처벌을 당하게 생긴 쓰레기 중에 쓰레기죠. 이 사람 이야기 듣고 돈 번다고 따라했다가 나중에 감옥에서 직강 들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들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는 기존에 들어왔던 투기 수요들이 고가로 팔면서 빠지게 되고 순간적으로 몰려든 선동된 수요에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면서 호가가 급등하니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상대로 가격이 오르니까 역시 우리 강사님 하면서 우러러보게 되지만 이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것이죠. 오히려 저 스타 강사들이 강의료는 일단 기본으로 벌고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 지역에 매물을 팔아 수수료까지 먹으면서 이중으로 돈을 벌도록 팔기만 하면 그만. 이후 매도 시기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들의 강의를 비싼 돈 내가며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으니 보통 매도 시기를 잡지 못하는데요. 살 당시에는 비싸게 사더라도 가격이 계속 오르니 기분이 좋지만 결국 대부분은 보유세만 내다가 싸게 팔거나 경매로 내놓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들이 투기하려다 손해보는 것에 대해 하든 말든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그 결과가 해당 지역 실수요들에게 큰 피해로 남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딴 강의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역시 시세 교란의 공범이 되는 것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풍선 효과로 오른다고 하면서 한 달 만에 벌써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며 부동산 용어 중 하나가 되어버린 수용성, 그리고 이제는 오동평이나 남성광 등 새로운 용어까지 만들어가며 투기 수요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역들 중 대부분은 앞에서 말한 부동산 투기 강사들의 작전 세력들이 미리 들어가 있다가 강의에서 수강생이 몰리게 만든 뒤 시세를 띄워 팔고 빠져나오는 경우도 많죠. 그럼에도 저렇게 일시적으로 사람이 몰려 시세가 올라가니 뒤늦게 오르는구나 하면서 추격 매수가 붙는 거고 이것을 가지고 풍선 효과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저런 형식으로 올라가는 풍선 효과가 오래 갈 리가 없습니다. 단지 미리 들어간 작전 세력들만 돈을 벌어갈 뿐 뒤늦게 들어간 추격 매수나 현지에 있는 실수요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될 뿐이죠. 따라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유튜버 등을 작년 말부터 예의주시하고 이번 달 21일부터 특사경을 통해 집값 담합은 물론 투기 조작 유튜버나 SNS 등을 색출하여 형사처벌한다고 했으니 앞으로 신고하는데 다들 동참해서 이런 사회의 악들을 모조리 처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 한 유튜버는 이게 멍미 하면서 무서워서 외국으로 떠서 열심히 방송하고 있다죠. 이런 투기 조작 유튜버들을 색출하고 이에 넘어가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희 라이트하우스에서 부동산 바로 알기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꼭 참고하시고 불안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속아 수강료를 지불하고 설거지 부대까지 자처하면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같이 시세교란 세력들을 척결한 뒤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왔을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